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셉션 V2, V3에 대해 발표하게 돼. 아, 2학번 이어입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일단 그 제목을 보시면 처음 모델이 인셉션 V1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게 V2, V3라고 된 이유가 저 처음에 이거 배정받았을 때 의아했는데요. 일단 여기 처음에 연구 배경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하면 V1이 어떻게 더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문이 주된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주제가 V2, 인셉션 V2, V3가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인셉션 모델이 어떻게 발전하고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초반에 인셉션 모델 관련해서 일단 연구 배경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 먼저 알렉스넷 2015년 CNN 모델 나온 다음에 VGG넷이랑 구글넷이 2014년에 등장했어요. 둘 다 알렉스넷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VGG넷과 구글넷 둘 다 비교했을 때 VGG넷은 구조 자체가 그냥 선형 앞으로 그냥 쭉 가는 그런 식으로 구조 자체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VG넷의 경우 연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글넷은 VG넷에 비해서 나중에 좀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구조가 좀 더 복잡합니다. 대신에 연산이 더 효율적으로 제한된 메모리랑 컴퓨팅 능력 가지고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논문에 나오는데 파라미터 그 연산량의 중요한 파라미터를 비교해 봤을 때 구글넷은 500만 개로 제일 적었고요. 앞서 말한 알렉스넷이 6천만 파라미터 그리고 VGNet이 제일 많습니다. 1억 8천만인데요. 그, 그래서 보시면 VGNet은 무려 알렉스넷보다 3배나 더 연산량이 되고요. 구글넷에 비해서는 36배가 더 파라미터가 많아가지고 그만큼 연산이 드는데 자원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구글넷이 VG넷보다 좀 더 이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산량이 문제라면 이런 연산 관련해서 뭐 메모리 관리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여기서도 근데 그럼 VG넷에 적용돼서 연산량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똑같이 구글넷에서도 좀 구조가 복잡해서 약간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글넷 모델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았고 그리고 만약 그런 개선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적용하다 보면은 VG넷의 장점이 모델 단순성이 없어지고 모델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냥 구글넷을 발전시키는 게 그 연산 효율에도 좋고 성능에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글넷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 있는 주요 구조가 인셉션 모델 이용한 구조예요. 이게 V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 구글이랑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저 구조가 구글넷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개 있지만 여기 반복되는 이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네 개 초록색 저 구조가 어, 네모 박스 쳐져 있는 구조들이 다 인셉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확대해 보면은 보이는데 왼쪽에는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진행하지 않은 그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구글넷에서 사용할 때 쓴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앞선 발표에서 감사하게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1 곱하기 1을 합성고 컨볼루션에 넣어가지고 훨씬 효율적인 연산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VGNet보다 이런 점에서 큰 이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고 CNN을 설계할 때 어, 주요한 사항들을 여기 논문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좀 어,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보는 게 좋을까? CNN 모델을 만드는데 신경 쓰면 좋을 게 뭐, 뭘까? 하고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보면요. 일단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앞서 말한 보틀넥 현상, 그거를 일단 최대한 피하는 초기 단계에서 최대한 피하는 것이 어,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압축이나 그런 거는 보틀넥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차원이 너무 크게 압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드럽게 계단식으로 압축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차원의 표현이 국소적 연산 처리하기가 더 쉽다. 이게 번역이 영어 글 자체를 해가지고 저도 영어 그 자체를 하면 저렇게 돼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일단 좀 더 살펴보니까 레이어 내의 활성 그러니까 채널의 수를 늘릴수록 그 좀 더 작은 로컬 범위 이미지로 연산을 해도 그 특징 분리 자체를 하는데 더 빠르고 더 처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채널 세개로 해가지고 RGB로만 나누는 것보다 채널 개수를 늘려가지고 뭐 RGB뿐만 아니라 뭐 동그란 부분들만 잡는 채널이 있고 뭐 뾰족한 부분을 잡는 채널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채널을 많이 나가지고 특징들을 많이 잡아두면은 일부 로컬 정도만 로컬 이미지로만 연산해도 특징 분리를 빨리 해낼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간적 스페이셜 어그리게이션은 표현력의 큰 손실 차이 없이 저차원 인베딩 위에서 수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인접한 픽셀들은 상관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이것도 좀 전에 말한 내용이랑 연관된 것 같은데 채널을 압축해도 표현력의 손실이 적거나 거의 없다. 근데 이렇게 앞에서 1 곱하기 1을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력 저차원으로 해도 표현력 손실이 적고 오히려 연산량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주면 좋다라는 저차원에서 해주면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폭과 깊이의 균형을 맞추라. 이거는 네트워크의 레이어 개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필터, 그러니까 폭의 어, 개수도 같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늘리는 것이 성능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주로 깊이 들어가다 앞에서 말한 거랑 비슷하게 깊이 들어가는 거에 좀 더 중심을 잡았는데 근데 그만큼 깊이 들어가는 것만큼 필터 폭도 좀 더 똑같이 평행하게 같은 비율로 늘려주는 것이 그 균형 잡힌 모델이 더 성능이나 연산 측면에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을 적용해서 앞으로 내용은 V1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큰 필터 사이즈를 어떻게 좀 더 연산 비용을 줄이고 성능을 유지하면서 연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대원칙을 기준으로 일단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이나 5 곱하기 5 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연산 비용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연산 비용이 높은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 곱하기 5 필터는 3 곱하기 4 필터보다 2.78배, 그러니까 5 곱하기 5면 25고 3 곱하기 4면 9니까 2.78배 정도 더 연산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생각해 본 게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이 있는 그림처럼 5 곱하기 5 하나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3 곱하기 3 필터를 두 개를 해도 커버가 되는데 그러면 3 곱하기 3 필터 두 개를 대체해 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밑에 그림처럼 원래 5 곱하기 5였던 구조를 3 곱하기 3 필터 두 개를 대체해 보는 구조로 좀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연산량이 전보다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본 게 3 곱하기 3 필터의 그 활성화 함수를 선형, 선형 활성화 함수를 추가하면은 필터에다 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근데 어, 파란색 선은 렐루 두 개를 3 곱하기 3에다가 렐루 하나 해가지고 렐루 두 개를 붙였을 때의 결과고요. 빨간색은 선형 하나, 렐루 하나를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형 활성화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렐루 두 개를 쓰는 게 더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기억이 잘 안 나는 한 2%였나 0.2%였나 아무튼 조금 더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계속 큰 필터들을 어떻게 더 개선할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5 곱하기 5도 했는데 그러면은 3 곱하기 3도 똑같은 방식으로 좀 더 적은 필터로 곱해서 대체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연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먼저 2 곱하기 2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로 3 곱하기 3 하나를 2 곱하기 2로 하나로 2 곱하기 2개짜리로 대체를 했을 때 물론 3 곱하기 3보다 좋긴 했습니다. 그래서 8이랑 9랑 비교했을 때 하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7% 이득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더 해본 결과 2 곱하기 2보다 그냥 n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n 방식으로 대체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3 곱하기 3이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3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으로 3 곱하기 3을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거 3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 해가지고 6이니까 9보다 3개 차이가 나죠. 그래서 33% 이득을 더 연산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파란색이 3 곱하기 1, 3 곱하기 1짜리랑 1 곱하기 3이 어떻게 3 곱하기 3을 커버할 수 있는지 또 대체하는 거에 대해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그래서 n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n 구조로 바꾸실 때의 모습을 인셉션 V1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n 방식으로 했을 때 뭐 지금 방금 예로 든 3 곱하기 3 경우 말고도 뭐 7 곱하기 7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7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나누는 n이 커질수록 그만큼 더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고요. 그리고 초반 레이어에 쓰는 것보다는 중간 크기에서 n 곱하기 n인 경우 근데 n이 12에서 20인 경우에서 가장 효과가 이 구조로 더 줄이는 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조 분류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는 건데요. 초기 구글넷에서는 기울기 손실 방지를 위해서 초반이랑 후반 부분에 보조 분류기 두 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거 안정적인 학습에 도움이 된다. 그러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두 개 보조기를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두 개 보조기를 사용을 했지만 어, 여기서 인셉션 모델을 계속 개선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학습 초반에랑 후반에 하나씩 있는데, 초반에 사용된 분류기는 이 분류기를 떼도 사실, 어, 성능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발레적으로 이거 앞 분류기를 달아주면 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있는 보드 분류기는 도움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학습 후반에 있는 보드 분류기도 확인해 봤는데, 근데 그래도 이거는 이 보조 분류기가 과적합을 막아줬고, 그리고 배치 정규 하나 들어갈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메인 분류기가 좀 좋은 성능을 내는데, 보조 분류기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셉션 V2부터는 앞서 말한 초반에 있는 거랑 후반에 있는 것 중에서 초반 분류기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나머지 하나만 있는 걸로, 바꾸게, 구조를 더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인 차원 축소 방법을 또 연구를 했는데요. 공간 축소를 하기 위해서 쓰는 모델에서는 풀링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록 현상, 버튼링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풀링 전에 필터의 차원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경우를 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먼저 풀링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공간 축소를 한 다음에 인셉션 모델 통해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두 번째 경우는 인셉션 모델 먼저 해가지고 한 다음에 풀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왼쪽의 경우 먼저 풀링을 하고 차원 확장할 경우 크게 줄였다가 다시 확장시키면서 이게 차원 차이가 커서 그런지 보트넥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인셉션 모델을 한 다음에 풀링 과정을 하면은 차원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풀링 연산을 해가지고 연산 비용이 앞에서 먼저 풀링한 것보다 3배가 더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둘 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셉션 V2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래서 앞서 그 필터 지나가는 과정에서 슬라이드 방식을 그냥 두 칸씩 해가지고 스타일드 2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병렬적으로 계산한 뒤 다음에 나중에 두 내용 두 계산한 내용을 콘텐츠 합쳐서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정확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앞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니까 인셉션 과정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풀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병렬적으로 해서 이거는 차례가 있잖아요. 먼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데 이거는 왼쪽에다 스타일 툴을 해가지고 왼쪽에서는 컨버전 하고 오른쪽에서는 풀링을 또 따로 하는 거예요. 스타일 툴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홈캣을 해가지고 어, 홈캣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이 위에서 말한 풀링 연산을 병목 현상이나 너무 연산 부담이 커지지 않게 어,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 말한 내용들을 적용한 것이 인셉션 V2 모델인데요. 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거기 구조 안에 있는 어, 필터들이랑 모델들 모으는데 그래서 컨버전하고 여기는 원래 있는 거고 그 우리가 개선한 지점을 보자면 여기 인셉션 3 곱하기 인셉션 5 곱하기 인셉션 2 곱하기 인셉션이라고 된 부분이 인셉션 모델 부분인데 여기서는 차례대로 왼쪽부터 피겨 5 그러니까 왼쪽에 써 있는 5 곱하기 5를 3 곱하기 3 두 개로 만든 구조. 그렇게 해서 개선된 구조가 여기 세 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개. 피겨
중간에 있는 거가 5개 있는, 모델이 5개 있는 거고요. 이거는 1 곱하기 n, 1 곱하기 1 구조 적용한 거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피규어 7 부분. 인데요. 어, 제 생각에 마지막 부분은 방금 전 한 풀링 연산을 적용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V2 모델의 구조가 이게 총 레이어가 42개인데요. 원래 구글넷은 22개인데 레이어가 증가한 거에 비해 연산이 2.5배 정도만 더 들었고 음, 당연히 그렇게 레이어가 많아졌음에도 VGG 넷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V2, 발전한 V2를 또 뭐 더 어떤 점이 개선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 분류 문제를 할 때 정답은 1, 아닌 거는 0으로 하는 원합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방법은 과적한 문제랑 그 정답이랑 오답 클래스 간의 차이가 커서 로직상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정성을 떨어뜨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라벨 스무딩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라벨 스무딩 적용하는 식인데요. 어, K가 클래스 개수고 알파가 스무딩 파라미터예요.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를 0.1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만약 처음에 들어간 클래스들이 1, 0, 0, 0, 1이 들어왔다면은 그러니까 1이 들어간 애들은 1 곱하기 1 빼기 0.1 더하기 0.1 나누기 5 그래가지고 0.92 그리고 0이 들어간 거는 0 곱하기 1 빼기 0.1 더하기 0.1 나누기 5 해서 0.1 나누기 5만 살아서 0.02가 되는데요. 원래 기존에 1, 0, 0, 0, 1보다 너무 확신을 해가지고 뭐 가적합이 되거나 아니면 위에서 말한 문제들이 너무 1이랑 1 아니면 0이랑 1 아니면 0으로 결과가 나와가지고 생긴 문제인데 이 밑에 보면 0.92, 0.02, 0.02, 0.02, 0.9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스무딩을 해주면은 그런 위에서 생기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벨 스무딩을 적용했을 때 탑1 에를 탑5 에를 모두 0.2%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션 V2를 어떤 환경에서 하면은 더 결과가 더 잘 나올까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 페플러 GPU를 사용해가지고 진행했는데 진행 환경 배치 사이즈는 32를 잡고 맥폭은 100. 그래서 저 환경으로 저 기준으로 모델이 언제 제일 좋은 성능을 내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RMS 프랍 감소율 0.9, 그리고 epsilon 1.0으로 설정했을 때 초기 합승률을 0.045 그리고 그 합승률을 두개 곱당 0.94의 비율로 감소시켰을 때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드 그러니까 기울기가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하 방지하기 위해서 인계값 2.0으로 기울기 클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반영했을 때 제일 인셉션 V2에 제일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연구해 본 거는 이 인셉션 V2 모델이 해상도가 감소된 이미지를 입력받았을 때 모델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또 실험을 해봤는데요. 세 가지
세 해상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299 곱하기 299, 151 곱하기 151, 79 곱하기 79에서 이 세 가지 해상도를 입력받았을 때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될지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 해상도 넣었을 때 연산량이 다르면은 그러면은 같은 연산을 했을 때 얼마나 성능 차이가 나는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연산량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상도별로 조금 조건이 다르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299 곱하기 299에서는 앞에서 마스차일드 2 방식에다가 맥스플링을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151 곱하기 151 해상도에서는 차일드를 1으로 해주고 맥스플링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79 곱하기 79 해상도에서는 아 이거는 10이 오타가 난 건데요. 이거는 스타일드 1입니다. 그 스타일드를 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일드 1에다가 맥스플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탑1 액큐러시 그 결과를 봤는데 생각보다 그 79에서 79 곱하기 79랑 299 곱하기 299랑 이제 해상도 차이가 큰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액큐러시가 많이 안 떨어졌다. 그리고 151 곱하기 151도 거의 0.2%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결론이 연산량이 둘 다 일정하다면 비슷한 연산량 상황에서는 그러면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가 어, 많이 낮아지더라도 그렇게 성능 측면에서 크게 이 셋업 V2 모델이 낮아지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앞서 말한 V2 내용과 그 이후에 말 라메스물이 그런 내용들을 다 합쳐가지고 검증을 해봤는데요. 기준은 ILS VIC 2012년 검증 세트를 사용해서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능 베이스라인은 인셉션 V2로 잡은 다음에 어, 이거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인셉션에다가 RMS 프로브를 활용했을 때가 첫 번째 경우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위에 말한 RMS 탑 한 다음에 라벨 스무딩까지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라벨 스무딩에다가 7 곱하기 7 합성곡 분해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인셉션 V2 라벨 스무딩 7 곱하기 7 합성 분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보조 분류기 또 배치 정비화를 사용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개선 정도에 다 적용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인셉션 V3 그래서 그 네 번째 경우인데요. 그래서 V3인 경우가 여기서 여기 그래프,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제 성능, 에러율도 낮고 제 성능이 좋았던 것이 인셉션 V3 이 모든 걸 적용한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셉션 V3는 그리고 V3 그래서 다른 거랑 다 비교해봤을 때도 여기 구글넷 VGG 프리엘루나 인셉션 이렇게 봤을 때 연산량이랑 그런 거 성능도 좋았고 연산량도 기존 구글넷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연산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의의는 훨씬 더 효율적인 연산량을 가지고 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뭐 차원 축소 이런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인 걸로 뭐 이 모델은 입력 입력 이미지 해상도가 낮아도 그래도 큰 성능 손실 없이 모델이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